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북미에서 일어난 사건을 최대한 흥미롭게 전달해드리는 쇼킹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주의 LA로 가보겠습니다. 정확히는 LA의 북서쪽에 있는 샌퍼난도 밸리에 자리한 우드랜드 힐스라는 곳인데요. 산타모니카 산맥과 LA 사이에 자리 잡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거지역이죠. 그런데 2017년 1월 이 평온한 동네에서 상상도 못할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셀럽 헤어스타일리스트이자 모두에게 사랑받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파비오 세멘텔리가 자기 집 뒤뜰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말이죠. 그리고 딸인 이사벨라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911에 신고하는 그 순간부터 형사들은 층층이 쌓인 거짓말과 배신의 진실을 파헤쳐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911 신고부터 경찰 신문, 구치소 녹취, 법정 증언까지 따라가며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보죠. 어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자, 본격적인 사건 이야기에 앞서 파비오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비오 세멘텔리는 단순한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장품 대기업인 프록터 앤 갬블 산하의 브랜드인 웰라의 임원이었고 할리우드 A급 유명인들의 헤어를 전담한 셀럽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제니퍼 로페즈, 성룡, 이들의 헤어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파비오였습니다. 직업적으로나 가정에서도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들인 루이지가 있었고 아내인 모니카와의 사이에서는 두 딸인 제시카와 이사벨라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원래 파비오의 고객이었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만나 1997년에 결혼했고 모니카는 파비오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그녀는 남편의 커리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죠.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러브스토리. 아이들은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부엌에서 춤추는 걸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파비오는 모니카를 나의 여왕님이라고 불렀고 주변 모두가 이 부부를 꿈의 결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두 사람은 결혼 20주년 기념일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날로 가볼까요? 그날은 2017년 1월 2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모니카는 집에 없었습니다. 딸인 이사벨라에게 안경이 준비됐으니 학교에서 오는 길에 찾아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자신은 타겟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라는 안경을 찾으러 갔다가 집에 도착한 게 살인이 일어난 지 단 1분 후였습니다. 그리고 16살짜리 딸이 마주한 건 집 뒤뜰 의자에 쓰러진 채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였습니다. What is the emergency? My dad! Okay, what's going on with your dad? My dad is outside and he's bleeding and everything. He won't wake up! Can you wake him up? No, I can't touch him. He's bleeding and he's really scaring me. And there's blood everywhere. Ma'am, do you know what happened? No, I just came home right now from school and there's blood everywhere. Okay, well listen, I do have help on his way, okay? Dad, please, Dad. No, Dad. I'm shaking him. Is he on his floor? On his back? No, he's leaning over a chair. He's like over a chair.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16살의 이사벨라는 아빠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이사벨라에게 아빠의 몸을 뒤집어 보라고 합니다. Can you roll him onto his back? Somehow we gotta get him on his back, okay? Okay, I'll try. I'm trying. You're doing a good job. Yeah, keep going. I can't. Dad, I'm sorry. Sorry, Dad.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파비오는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건을 지휘하기 위해 라이언 버나 형사가 현장에 투입되었죠. 현장에는 이미 소방서와 경찰이 도착해 있었고 모니카와 두 딸은 길 건너편 이웃집에 있었습니다. 파비오의 시신은 집 뒤뜰 패티오에 있었고
주변엔 엄청난 양의 혈흔이 있었죠. 그리고 파비오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부상은 3군데였습니다. 목과 심장 쪽을 칼로 찔렸는데 이 공격으로 인해 대퇴동맥이 절단된 것이었죠. 죽이기 위해 찔러야 할 자리에만 정확하게 찌른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우연히 살인한 게 아니라 파비오의 목숨을 노리고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수사관들의 시선을 끈 게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을 당하는 사람에겐 칼과 같은 흉기를 손이나 발로 방어를 하다가 여러 방어흔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방어흔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건 기습이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부엌에서도 크고 작은 핏자국, 피 묻은 신발 자국, 그리고 방울방울 떨어진 혈액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범인 중 누군가가 부상을 입은 상태로 걸어나갔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집안에는 보안 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녹화해서 저장하는 DVR 장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고 출입구 위에 선만 뽑힌 채 없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아내인 모니카는 파비오만이 그 DVR 장치의 사용법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데 집안에는 뭔가를 뒤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귀금속 종류가 사라진 것 같았고 약 11,000달러, 하나로 약 1,500만 원이죠. 그 정도 현금까지 없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강도가 들었다가 일이 크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도 명백하게 기습을 당했는데 말이죠. 그러던 중 이웃집의 CCTV 영상이 첫 번째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엔 2명의 인물이 찍혀 있었는데요. 살인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2사람 모두 헐렁한 후드티를 입었고 모자를 끝까지 조여서 눈 주위만 겨우 보일 정도로 얼굴을 가린 채 달리고 있었죠. 분명히 조깅은 아니었고 목적지가 있는 전력 질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찍혀 있었죠. 살인이 일어난 직후 초록색 후드티를 입은 인물이 파비오의 검은색 포르쉐 911을 몰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죠. 경찰이 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 2사람이 파비오를 공격하고 집을 뒤지고 포르쉐를 타고 달아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7분이었습니다. 7분 만에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건 완벽한 계획이 준비되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형사는 확신하였죠. 이건 강도로 위장한 완벽한 계획살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파비오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과 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낯선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례식 내내 모니카 곁을 맴돌고 있었죠. 파비오와 모니카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그 남자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얼마 뒤 이 사진을 보게 된 라이언 형사는 특이한 부분에 주목하였죠. 그 남자 손가락에 감겨있던 붕대였습니다. 이 공격에서 입었을 부상으로 미뤄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에 그 남자의 신원부터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로버트 베이커라는 사람으로 밝혀졌죠. 모니카와 그녀의 친구들이 배우던 운동인 라켓볼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한편 파비오의 포르쉐는 살인이 일어난 날 밤에 버려졌고 며칠 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었습니다. 살인 현장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죠. 경찰이 차 안을 감식한 결과 문 쪽에서 선명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혈흔은 부상을 입은 범인의 것으로 미뤄볼 수 있었기에 DNA 분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DNA 분석 결과 그 혈흔은 로버트 베이커의 것으로 드러났죠. 다행히 베이커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덕분에 금방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코디스, 미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럼 라켓볼 선생님이자 중범죄 전과가 있던 로버트 베이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간단히 살펴보고 사건을 계속 따라가 볼까요? 그는 군인 출신이었는데요. 전 부인의 딸과 사귀면서 잠자리를 가진 것이 발각되어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강제로 전역을 당했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까지 갔었습니다. 이후엔 아예 막 나가자는 생각이 든 것인지 포르노 업계에도 발을 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르쉐 안에 베이커의 핏자국이 있다는 건 딱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그가 살인에 관여했다는 것이었죠. 형사들은 이제 베이커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 과정에서 쇼킹한 모습이 목격되었는데요. 모니카는 파비오를 잃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화려하게 차려입고 베이커와 함께 밤마다 술집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슬픔에 잠긴 과부의 모습이 아니었죠. 어떤 술집에서는 보안 요원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베이커와의 관계였는데요. 둘은 파비오가 살해되기 1년 전부터 불륜으로 이어져 왔고 이건 파비오가 죽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만적인 모습은 인스타그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베이커와 술집을 들락거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함과 동시에 집에선 인스타그램으로 매일 남편을 애도하는 포스팅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포스팅을 올린 직후 베이커에게 자신의 벌거벗은 사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수상한 정황들을 포착한 형사들은 2017년 2월 21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모니카를 상대로 공식 경찰 신문을 진행합니다. 처음에 형사들이 베이커에 대해 묻자 그의 이름조차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형사들이 미행하며 모든 걸 다 지켜봤다는 건 꿈에도 몰랐으니 이런 연기를 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라켓볼 선생님 이름이 롭 베이커가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하였으나 그가 집에 온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땐 없다고 답합니다. 포르쉐를 탄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도 절대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베이커의 피가 포르쉐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죠. 과연 이걸 모니카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I can't believe that, I don't believe that Rob did that. 일단 예상대로 말문이 막히는 모니카. The only other thing I can think of that his DNA would be in my house is probably when I cracked him in the hand when we played racquetball. And I brought the towel home. And I even showed it to my husband. And he said, don't bother washing it. I will get rid of it. 모니카의 진술을 정리해보죠. 라켓볼을 치다가 실수로 라켓으로 베이커의 손을 쳐서 피가 났고 자신의 수건으로 그 피를 닦아줬다. 그리고 그 수건을 자신의 차인 포르쉐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피가 묻었다는 말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지어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형사들이 발견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니카의 폰에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죠. 이전에 모니카는 파비오만 CCTV 사용법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CCTV 설치 당시 매뉴얼을 담은 이메일을 받은 당사자는 모니카 본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베이커에게 CCTV 아이디와 비밀번호, 사용 방법을 전달한 사람도 모니카였죠. CCTV와 관련된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파비오가 살해된 후 모니카가 가장 먼저 한 건 무엇이었는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Hi, this message is for Julie. Julie, this is Monica Simontilli. We spoke today regarding my late husband's stock plans. My lawyer has the forms that you sent me, but we're just wondering, I need to know, am I the beneficiary? Is there a beneficiary? Otherwise, we have to go to court. And I don't know what the next steps are. If you can just let me know if you know there's a beneficiary. Hi, my name is Monica Simontilli. I'm calling on behalf of my late husband, Fabio Simontilli. I'm calling about his stocks and his RSUs. My lawyer can't get a hold of anybody, my state lawyer. I don't know what's going on. 경찰에게는 생명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던 모니카였지만 뒤에선 이미 보험금과 관련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비오에게 들어져 있던 보험금은 자그마치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27억 원이었죠. 그래서 형사들은 모니카에게서 두 가지의 범행 동기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는 생명보험금, 그리고 나머지는 베이커와의 불륜이죠. 그리고 지금쯤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야, 톰슨아, 그럼 CCTV에 찍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베이커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야? 형사들은 CCTV에 찍힌 초록색 후드티가 베이커라고 추정했으나
나머지 한 명의 신원은 한동안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군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베이커와 모니카를 체포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파비오가 살해된 지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14일 경찰은 로버트 베이커와 모니카 세멘텔리를 동시에 체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LA 경찰국 강력사건 전담팀이 치밀하게 기획한 작전으로 진행된 것이었죠. 이번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두 사람을 같은 경찰차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녹음이 가능한 카메라가 켜진 상태였는데요. 베이커와 모니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무전기의 볼륨도 크게 키워놓은 상태였습니다. 둘이 가짜 영장에 관한 무전을 들을 수 있게 말이죠. 아직 어떤 혐의도 듣지 못한 둘이 가짜 혐의를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Number 2, Monica Sonia Cementilli, wanted for 187 PC, first degree murder, or the murder of Fabio Cementilli. What the? Get me out of this car! 두 사람의 당황한 모습은 상당히 신선한데요.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이 사건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 불었어. 남편이 살해된 사건으로 체포됐는데 내가 왜?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온 말은 누군가 불었어 였습니다. 그 누군가는 CCTV에 찍힌 그 용의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What is going on? Ma'am, Yes, I heard everything. Okay. What is this? there's a warrant for your arrest for murder. Oh my God, my husband was murdered 5 months ago. Listen, I'm very sorry for your loss. How can this be? All I can tell you is you've got a warrant for your arrest, and I'm going to make a phone call right now. Oh my God, please. Oh God, Listen. don't tell me. I know. Listen. Gotta get a lawyer Yeah. immediately. Get an attorney immediately, okay? Get you an attorney. Don't say to nobody. Get a lawyer immediately. Babe, I'm gonna say. 이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자기야라고 부르며 입을 맞추려 하는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냐?가 먼저 나와야 할 텐데 말이죠. 이 작전으로 재무덤을 판 둘은 모두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형사들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새로운 작전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럼 그 전에 간단한 법원 시스템 하나를 설명드려야겠네요. 일반적으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고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 절차상 이유로 법원에 여러 번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도착한 뒤에는 임시구치소에 잠시 수감된 뒤 대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형사들은 베이커와 모니카가 수감될 임시구치소 방에 녹음 장비를 설치해둔 것이었죠. 둘의 구치소방은 거의 바로 옆이라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것이죠. 이 작전은 꽤 유용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Just hang in there, babe. Just be strong. I need you. Just like you need me. Hopefully they give you bail. Nothing's okay about this. Not for me, not for you. We should not be in here. Huh? We should not be in here. I know, babe. So, we stick with the program, okay? 계획대로 버티자. 이건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큰 말이었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Don't let anybody lie to you, babe. Sticking to what I said I would, and that is be with you and support you and be your best friend. You hear me? Yeah. All right. I'm never gonna drop the ball. I'm not doing it. I got you. 둘은 마치 백마탄 왕자님과 괴물에게 납치된 공주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네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밤 구치소에서 점호라던 경관이 모니카를 세멘텔리 씨라고 부르자 화를 냈습니다. 이제 자기를 베이커 씨라고 불러야 된다면서 말이죠. 두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결혼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용무가 끝난 후 임시 구치소가 비워졌고 청소가 진행됐는데요. 치약 튜브 안에서 베이커의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수준이었는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런 비상식적인 그녀의 행동은 감옥 내 영상통화에서도 포착됩니다. That's good. You want to see mine? Sure. Okay. I can't see anything. What? I can't see it. I can't see it at all. What does it say? You couldn't What see does it? say? It says ride or die. Okay, Mom. I'm kidding. It's just a pen. I wanted to joke around with you. 목 뒤에 Ride or Die 문신을 새긴 척 딸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모니카. 그러자 딸은 썩소리 지으며 애써 수긍하는 척합니다. 그럼 Ride or Die가 무슨 뜻이길래 제가 비상식적이라고 했고 딸이 저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쉬어가는 의미에서 간단히 알아보고 할까요? Ride or Die는 1950년대의 폭주족들이 오토바이를 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이라는 구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커들의 극단적인 집착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1990년 후반이 되었을 땐 유명 래퍼인 제이지의 곡을 통해 대중적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흑인들 사이에서 Ride or Die chick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남친을 위해선 무엇이든 남친이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라의 입장에선 아빠가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엄마가 그 살해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엄마가 베이커를 위해 저런 문신을 했다는 것처럼 장난을 쳤으니 상당히 비상식적인 것이죠. 이건 모니카의 마음속에 베이커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이커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두 번째 인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모니카의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사들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드디어 그 인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오스틴이라는 남성이었죠. 그는 베이커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평소에도 베이커를 크게 따르며 심부름까지 도맡아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던 중 살인이 일어나기 전날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로 들어온 항공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살인 당일 밤에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형사들은 그를 경찰국으로 불러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I'm really sad that I'm here. I understand, and to be honest with you, it's not the favorite part of our jobs. I Okay? understand. I can tell. Sometimes things happen, but, you know, we're all human, okay? You seem like a good guy. 오스틴은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비참하다고 했습니다. Honestly, detective, I've always tried to do good. And this one day, I was a part of a horrible thing. And I have cried so much. It goes to show that no matter what good you do a super bad thing, it doesn't matter. 오스틴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베이커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모니카라는 여성에 대해 얘기를 꺼냈고 그녀가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있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일만 끝낸다면 재정적인 보상이 있을 거라는 말도 했죠. 그래서 오스틴은 일단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망을 보는 역할인 줄로만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He said, we're gonna go get this. Okay. So 1, 2, 3, and we go. And then what does that mean, go, though? You did what? You went to We the... hurt him. Well, it wasn't just hurt. Yeah, I know. Did you stab him at all? I know this has been weighing on you a long time, alright? But it's important for us to know. But from you is what I'm asking for. How many times did you stab him? Was that once? Where? Told me I wasn't. He said it's not your fault. You're a good person. And I was so mad. So mad. I'm hurt. I'm hurt that I'm here.
오스틴은 이렇게 체포된 후 검찰 측과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모니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스틴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베이커와 그 집에 간 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베이커와 함께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모니카가 직접 집안의 구조를 안내해 줬었죠. 심지어 피자까지 먹이면서 말이죠. 집 구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방문이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당일,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오스틴의 말에 따르면 그날 베이커가 이렇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어놓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재판은 코로나19와 각종 재판 전 심리로 인해 무려 6년이나 미뤄졌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심리라는 건 본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건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미리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로는 살필 심자에 정리할 리자를 써서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이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코앞에 닥치자 갑자기 판사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오픈 플리를 선택한 것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오픈 플리는 플리딜과 말이 비슷해서 똑같은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리딜에서 불만족스럽다면 오픈 플리로 간다고 볼 수 있죠. 먼저 플리딜은 유죄를 인정한다면 검찰 측에서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제안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피고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재판으로 가자 아니면 오픈 플리입니다. 이건 유죄를 인정하는 건 똑같지만 오픈 플리는 검찰 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다. 판사가 꽤 너그러운 사람일 때 자비를 구하는 방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죠. 다만 이건 거의 도박이나 마찬가지라서 오히려 검찰 측에서 제안한 형량보다 더 무겁게 선고될 수가 있죠. 하여간 체포된 지 6년 동안 혐의 일체를 부인하던 사람이 재판 직전에 1급 살인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베이커가 모니카의 변호인단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저질렀고 모니카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집에 모니카에게 썼던 러브레터를 남겨두러 갔다가 파비오를 마주쳤는데 그때 위협을 느껴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찌른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구치소 녹취에서도 들어보신 것처럼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너를 여기서 꺼내줄게 라고 했던 베이커의 약속이 실제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파비오를 찌른 상처가 기습에 의한 게 분명하고 두 사람이 요상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영상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베이커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재판은 분리되었고 모니카는 단독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This is a homicide case that's going to look an awful lot like a Hollywood movie, except that it's reality. You're going to learn a lot about the defendant, Monica Sementili. You're going to learn about her lies and deception, and ultimately the murder of Fabio Sementili, her devoted husband of almost 20 years. We have not, from the start of this case 7.5 years ago, ever once contested that Monica Sementili probably made the most fatal mistake of her life when she entered into an affair with Robert Baker. Bu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Monica wanting Fabio dead or conspiring to kill him. 검찰의 핵심 증인은 크리스토퍼 오스틴이었습니다. 네, 아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공범인 그 오스틴이죠. What was the plan? Plan was to have him killed. Baker told me she's loaded, she wants him gone, she's gonna get paid. Did he specifically state insurance money? He did. He said once we get this insurance money, like we're gonna be good, and there's gonna be plenty of money where that came from.
Did he tell you how he knew Fabio was going to be home alone? No, he said it was a text. He kind of jolted. He said, "Yo, he's home alone." He said she's gonna leave the door unlocked. And when he said she, did he tell you who she was? The defendant. When you got to the front door, was it unlocked? It was indeed unlocked. What happened when you came through that door? Baker had covered his mouth. He started stabbing him, and I covered his eyes. And I stabbed him once. So you recall that you stabbed him one time. Where was that at? On the neck. Was he still seated in the chair? Yes. 궁지에 몰린 피고 측 변호사는 오스틴을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You knew already that Mr. Baker had been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correct? Yes, sir. And you knew you were facing that as well, correct? Yes. And you knew the only way you could save yourself was to testify on behalf of the prosecution, correct? To tell the truth, yes. To testify also, correct? Yes. So it was at that time was the first time that you ever said, "Oh, Mr. Baker told me that Monica Simontilli wanted him dead for insurance money," right? After I spoke with my attorney, yes. Right. And your attorney told you if you stick to this you've been telling, you're getting no deal. Objection here, sir. I'll withdraw the question, Your Honor. I apologize. 피고 측 변호사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베이커 본인을 직접 증인석에 세우는 것이죠. Did you plan and execute the plan to murder Fabio Simontilli? Yes, And did you in fact do so? I did. You see the defendant seated over here, Monica Simontilli? Yes. You knew her well at the time of the murder, is that right? Yes. Is it fair to say you were in a romantic or sexual relationship with her? Yes. You could say that. Was that true? Yes. Did she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planning or the execution of the plan to kill Fabio Simontilli? No. You're sure? I'm positive. Does that remain your testimony under oath today? Yeah, it is. 변호인 신문에서는 차분하고 협조적이었던 베이커. 그런데 검찰이 반대 신문을 시작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서 말한 반대 신문이라는 것은 피고 측 증인을 원고 측이, 원고 측 증인을 피고 측이 질문하고 답을 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반대 의미로 피고 측 증인을 피고 측이 직접 질문하고 답을 받는 과정을 직접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검찰의 반대 신문 모습을 볼까요? You have repeatedly changed your story in this case to fit the evidence, correct? Officially, no. When you say officially, I don't know what that means. I'm just asking you. You've repeatedly changed your story to fit the evidence in this case, correct? Are you asking me or are you telling me what to say? Your Honor? On an official statement, I've been honest with you. On everything else is nothing. So if you wer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defense counsel where they're asking you to tell the truth and you lie to them, you would consider that to be unofficial? True. So it's okay that they asked you to tell the truth and that you repeatedly lied to them. I did lie to them. 베이커는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석에선 그는 자신이 했던 거짓말들을 기억하는데 어려워했죠. 그러다가 반대 신문에서 이렇게 직접 인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젠 뭐 자포자기 심정이었을까요? 이런 베이커를 놓고 검찰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듭니다. 두 사람이 임시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나눴던 대화 녹취록이었죠. How does it look, be writing to you after they told me they found your DNA? I'll take it to him. I'll take the blame. I know, but I'll take the blame. I'm not gonna do it.
get you out of this. If I have to. What if I got to blatantly shot me and lie to a jury that they can't take it back? You take the blame. Okay. You gotta marry me. You gotta do still want to. I think you're the best candidate. I already said that. 이건 결정타였습니다. 법정에서 베이커가 모니카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증언한 것. 바로 그게 이 녹취에서 그가 약속했던 거짓말이었으니까요. 베이커가 모니카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은 2달이 넘도록 이어졌고 결국 마지막 단계인 최후 변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후 변론은 피고와 원고 측이 마지막으로 배심원단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We're not here because she's a cheater or a liar or any of the other words that you could use. We're here because she's a killer. She's the mastermind. The defendant wasn't going to do the dirty work herself, right? She's not going to kill Fabio. But she knew that Baker would because Baker is a stone cold killer. We're not here to decide whether or not Monica Simontilli was a bad wife, an adulteress. You are here to decide if she's been proven guilty of first-degree murder. Robert Baker and Christopher Austin committed first-degree murder, conspired to do that. Boy, did she make a stupid mistake. Mistake that brought a man into the lives of her family That she will have to live for the rest of her life. And she is guilty of a lot of things. Stupidity, duplicity, lying, adultery, but she is not guilty of murder. 배심원들은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오스틴과 로버트 베이커, 2명의 자백한 살인자 중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게 평의의 핵심이었습니다.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action, find the defendant, Monica Simontilli, guilty of the crime of murder of the first degree. In the same case,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action, find the defendant, Monica Simontilli, guilty of the crime of conspiracy to commit murder.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제 선고날이 다가왔습니다. 선고에 앞서 먼저 피해자 영양 진술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곳에 자리한 사람은 모니카와 파비오의 딸들, 제시카와 이사벨라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딸이자 그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의 딸이기도 한 입장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In the spirit of trying to heal from this very horrible situation, I'd like to speak about my parents, how I remember them. I often watch old home videos just to hear his voice, to hear his laugh. I want to remember what it felt like to have a dad, to be wrapped in that kind of love and the protection. And then there's my mom, my rock. Now that we're grieving both our parents, I won't have my dad to walk me down the aisle one day. I won't have my mom to help me when I become a mother myself. And yet I will keep going. I'll keep fighting for justice, for the truth, and for my mom. My name is Isabella. I'm the youngest daughter of Monica and Fabio Simontilli. My mother was the best. She did everything for me. She gave up her career, left her family, all to support my dad and give us a good life. Many people think because I stand by my mother that I don't miss my father. That is false. I think about my dad every single day. My dad was the biggest loss of my life, and it pains me that he will never know this version of me. To my mom and dad, I love you, I miss you, and I will forever remember you dancing in the kitchen.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딸들은 엄마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I do find that the defendant was the mastermind in this conspiracy to commit murder. Baker did not have the intelligence to plan such a brutal, well-thought-out slaughter. The defendant was the prime mover in this execution of a human being.
defendant i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20주년 기념일을 몇 주 앞두고 있던 부부. 부모님이 부엌에서 춤추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 이 모든 건 허상이었습니다. 모니카 세멘틸리. 이제 그녀에겐 아이들도 베이커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차가운 감방 안에서 가석방 없이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파비오 세멘텔리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루할 수 있는 사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와 애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월 말에 작업을 끝내고 업로드를 하려 했었죠. 그런데 2월 23일 아침에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 엄청 숨이 차더라고요. 거의 1km를 전력 질주한 것 같이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었고 식은땀이 줄줄 나더군요. 다만 잠시 누워서 숨을 고르니까 괜찮아지길래 괜찮겠지 하고 첫째 아들 어린이집 수료식을 가려고 했어요.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듯이 빨리 뛰길래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순간 드는 생각이 어젯밤에 먹은 게 체했나 뭐 이거였고 곧바로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다가 먹었죠.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택시를 타고 큰 병원 외래를 일단 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혈압 맥박을 쟀더니 맥박이 150에서 160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숨이 차는 것 말고는 문제가 없어서 태연하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150에서 160 정도 되는 맥박을 본 간호사가 저를 응급환자 취급을 하고 의사도 당장 응급실로 오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글쎄? 이게 그 정도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응급실에서 빈맥, 부정맥 주사를 맞고 조금 안정을 취한 뒤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입원이 힘들다고 하니까 서약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방약을 꾸준히 먹어서 그런지 그 뒤로는 뭐 그런 증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사 말로는 부정맥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길 거고 지금처럼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과정을 생략하긴 했는데 당시에 이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죽으면 너무 아쉬운 인생인데 아직 여러분과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못했고 와이프와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나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말들도 다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정말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몇 년 동안 저를 아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요.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머리 안에서 준비만 하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도 빨리 꺼내서 선보이고 해야겠어요. 말이 너무 길어졌죠?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지금 현재 삶에 모두에게 감사하며 오랫동안 살기 위해 하는 말이랍니다. 다시 베스트 컨디션으로 돌아온 톰스는 항상 그런 것처럼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그럼 항상 그런 것처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Williamsburg.